안녕하세요, 짐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아키텍처인 서버리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좋아하는 이유를 미리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서버리스란 무엇이며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또 서버리스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버리스란 무엇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리스란 서버와 리스의 합성어로서 직역하면 서버가 없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서버리스란 서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인프라 엔지니어나 개발자가 관리해야 할 서버가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컴퓨팅 진화 과정의 예를 들면서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론칭을 앞둔 중고거래 앱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은 사용자의 UI를 담당하는 프론트엔드와 앱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백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안드로이드나 iOS 파일로 압축하여 마켓에 업로드를 하면 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가 휴대폰에 다운받아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제공하는 백엔드는 서버라는 공간에 설치가 되어 프론트엔드에서 데이터를 요청 시 이러한 데이터를 정확하고 빠르게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서버란 쉽게 말하면 컴퓨터인데요. 컴퓨터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백엔드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도 서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용량 트래픽이나 큰 데이터를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에 맞는 서버용 컴퓨터에 백엔드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서비스라고 하면 대부분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스타트업에서는 앱을 마켓에 업로드하기 전에 먼저 서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앱을 실행했을 때 민망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서버용 컴퓨터를 구매한 후에 인터넷 보안, 네트워크와 같은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고요. 개발 환경에 맞는 OS를 설치하고 런타임 환경을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엔드 서비스를 설치하면 비로소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 서버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DB 서버, 파일 서버, 이미지 서버 등 다양한 서버가 필요한데요. 이 모든 서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물론 더 복잡한 과정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버는 외부 온도, 충격, 보안 등에 민감하기 때문에 따로 비용을 들여서 서버 룸을 구축하거나 데이터 센터의 일정 공간을 빌려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서버를 구매해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온프레미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으로서 구축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한 서비스가 성장하여 트래픽이 증가하면 서버를 확장해야 하는데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이렇게 서버를 확장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등장한 것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그냥 줄여서 클라우드라고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터넷을 통해 다른 컴퓨터의 자원을 빌려서 사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다른 컴퓨터의 자원을 빌려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서버 구축 시에 서버를 구매, 인프라 환경 구축, 데이터 센터 임대 등 정말 많은 비용이 필요했는데요. 클라우드에서는 이러한 작업 없이 가상 컴퓨터를 할당받아서 바로 OS와 런타임 환경을 구성하고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이러한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마존의 AWS, 구글의 GCP,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같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는 온프레미스 방식처럼 자사가 운영하는 큰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고요. 그 센터에 여러 대의 서버를 두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서버라는 자원을 요청했을 때 빌려주는 형식이에요. 이때 서버 한 대를 통째로 빌려주는 건 아니고요. 사용자가 요청한 만큼만 할당해서 빌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기술을 가상 컴퓨팅이라고 하는데요. 가상 컴퓨팅을 이용하면 물리적 서버 한 대에 여러 대의 가상 컴퓨터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면 낮은 비용으로 서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고요. 서버 자원을 물리적으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가 성장하여 트래픽이 증가하면 클라우드에서 자원을 더 할당받으면 되고요. 트래픽이 다운되어 서버 자원이 필요 없을 때는 받은 서버 자원을 반납하면 됩니다. 이렇게 트래픽에 따른 서버 인프라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서버를 관리해야 하는 일이 존재합니다. 서버 자원을 할당받고 런타임 환경을 구축해야 하고요. 트래픽에 따른 서버 확장 및 축소를 관리해야 합니다. 물론 AWS ECS와 같이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쉽게 스케일링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서버를 관리해야 하며 고급 엔지니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버리스 컴퓨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줄여서 서버리스라고 하겠습니다. 서버리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서버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개발하고 소스 코드만 업로드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관리하냐? 클라우드 제공 업체에서 고급 엔지니어가 관리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서버리스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첫째, 서버 자원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등 이러한 작업이 아예 불필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비즈니스에 또는 핵심 코드만 집중하시면 돼요. 둘째, 트래픽에 따른 서버 자원이 자동으로 확장하고 축소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에 고급 인력을 따로 배치할 필요가 없으며 트래픽이 줄면 자동으로 축소하기 때문에 서버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죠. 셋째, 서버 가용성, 장애 복구 등 이러한 고민이나 걱정을 전혀 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고급, 특급, 슈퍼 엔지니어들이 알아서 잘 관리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가장 매력적이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이 미실행 시에는 비용 청구가 안 됩니다. 조금 슬픈 얘기지만 론칭을 하고 마케팅이 잘 안 돼서 유저가 없으면 서버 비용이 나오질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트래픽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코드를 실행한 만큼만 밀리세컨드 단위로 비용이 청구됩니다. 즉 서버리스는 코드만 배포하면 나머지는 클라우드 제공사에서 알아서 관리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서버리스의 매력이 조금 느껴지시나요?